오늘 새벽 미국과 인도가 관세 장벽을 허물고 러시아 에너지와 결별하는 역사적인 빅딜을 체결하며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꿈의 5,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가 미국발 긴축 공포로 하루 만에 5% 넘게 등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부터 BTS의 광화문 컴백 확정 소식까지 2026년 2월 3일 글로벌 이슈와 국내 속보를 정리해드리는 데일리 브리핑.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뉴스를 지금 바로 분석해드립니다. 오늘 해외 뉴스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기술입니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끊는 조건으로 미국의 징벌적 관세를 피하는 빅딜이 성사됐습니다. 한편 전 세계를 강타한 앱스타인 성범죄 문건이 공개되며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의회 증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핵 협상 재개와 가자지구 라파 검문소의 제한적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긴장과 완화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5,000시대를 열었지만 미국 연준 의장 지명 변수로 역대급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못 박으며 부동산 투기 세력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편 헌정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수사 외압 재판이 시작되었고 방탄소년단이 3월 광화문 광장에서 역사적인 컴백 무대를 갖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통화 직후 인도에 대한 관세를 기존 최대 50%에서 18%로 파격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짜 점심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는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지해온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대신 미국산 에너지와 기술 등 무려 5,000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차단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자신의 관세 정책 승리를 자평했습니다. 세계 3위 원유 수입국 인도의 노선 변경은 글로벌 에너지 패권 지형을 송두리째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과 관련된 300만 페이지 분량의 기밀 문서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의회 증언대에 서기로 합의한 가운데 공개된 파일에는 클린턴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진술이 포함됐습니다. 영국 앤드루 왕자가 여성을 알선받는 이메일, 일론 머스크와 빌 게이츠의 이름까지 등장하며 글로벌 엘리트 사회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특히 이번 공개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중동 위기 속에 미국과 이란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담판을 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항공모함을 전진 배치하며 군사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경제난과 내부 시위로 벼랑 끝에 몰린 이란 지도부가 결국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 측 스티브 위코프 특사와 이란 아락치 외무장관이 마주 앉을 예정입니다. 이란이 핵개발 포기와 대리 세력 지원 중단이라는 미국의 강경한 조건을 수용하고 생존을 택할지 이번 주말이 중동 평화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자원의 보고 발로치스탄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분리주의 무장단체 BLA가 경찰서와 교도소 등 12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습격했고 이에 맞선 군의 대규모 소탕작전 과정에서 불과 48시간 만에 225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살된 무장대원만 177명에 달하며 여성 자살 폭탄 테러까지 감행되는 등 상황은 내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배후로 인도를 지목한 가운데 중국의 핵심 투자 지역인 이곳의 치안 붕괴는 파키스탄의 국가부도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에 의해 폐쇄됐던 가자지구의 유일한 탈출구 라파 검문소가 약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개방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평화안에 따라 하루 50명의 중증 환자만 이송하는 시범 운영입니다. 현재 대기 중인 환자만 2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검문소 운영에서 하마스는 철저히 배제됐고 유럽연합 감시단과 이스라엘의 엄격한 보안 심사를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어 가자지구가 사실상 국제사회의 보호령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증시가 꿈의 5,000포인트 시대를 열었지만 신고식은 혹독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5% 넘게 폭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패닉 장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축을 선호하는 케빈 워시를 연준 의장으로 지명하자 외국인이 하루에만 3조 원 넘게 팔아치운 탓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인 오늘 코스피는 다시 5,100선을 회복하며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94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튼튼한 기초 체력이 공포 심리를 억누른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변동성 장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열흘간 무려 11차례나 SNS에 부동산 관련 글을 올리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볼 수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오는 5월 9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이 탈출할 마지막 기회라는 대통령의 직설적인 경고에 실제 강남 개포동에서는 4억 원 낮춘 급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시장 협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계곡 정비보다 부동산 잡는 게 더 쉽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며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대사 임명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출국 금지 해제 등 세부 사항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는 19일 내란 혐의 선고까지 앞두고 있어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아미들이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오는 3월 21일 서울의 심장보 광화문 광장에서 완전체 컴백 무대를 갖습니다. 이번 공연의 타이틀은 아리랑으로 한국의 전통적 정서와 BTS의 음악을 결합해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가수가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역사적인 순간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됩니다. 긴 군 공백기를 깨고 돌아온 BTS가 서울의 봄밤을 보랏빛으로 물들이며 K컬처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군 내부의 역사적 잔재 청산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이 곧 민생 회복이라며 군부대 내에 걸려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과 군사반란 관련 지휘관 40여 명의 사진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당사가 내란범 갤러리가 됐다고 맹비난하며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사전쟁의 포문을 연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우선주의의 파도와 한국의 내부개혁이 충돌하는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와의 무역 빅딜을 성사시키며 적의 돈줄을 죄는 실리 외교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이는 한국에도 안보 청구서라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의 개막과 동시에 부동산, 사법, 역사 분야에서 기존 질서를 뒤엎는 강도 높은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돌파라는 환호 뒤에는 미국 금리 인상 공포라는 그림자가,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명분 뒤에는 시장의 혼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외 정세 속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내부 갈등 관리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발생한 거시적 이슈들이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해야 할 섹터는 단연 반도체와 AI입니다. 1월 수출액이 94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한 점,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기술 협력 강화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대형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펀더멘털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시 쇼크로 인한 조정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천명하며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어 시장의 위축과 함께 우량 자산만을 남기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전망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방산과 인도 관련주가 유망합니다. 중동과 파키스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방산 섹터의 해외 수요를 지속시킬 것이며 관세 장벽이 낮아진 인도 내수 시장에 진출한 자동차 부품 및 소비재 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BTS의 광화문 컴백과 월드투어 확정은 엔터테인먼트 섹터 전반에 강력한 모멘텀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변동성의 파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라며 오늘 브리핑을 마칩니다. 이상 엑스닷이었습니다.